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권세진 기자입니다. 1년 전인 2020년 10월 25일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인 이건희 삼성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은 일주기가 되는 날인데요. 삼성은 이제 코로나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일주기는 가족 위주로 조촐하게 보낸다고 합니다. 또 별도의 추모 행사는 없지만 이건희 회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많을 것 같습니다. 월간조선은 이건희 회장과 좀 남다른 인연이 있는데요. 작년에 이 회장 별세 이후에 월간조선은 이건희 회장이 비서실장에게 업무 지시를 내렸던 육성 녹음 테이프 단독 입수를 했습니다. 테이프로는 40개가 넘고 시간으로는 한 30시간 가까이 되는 분량인데요. 이 1993년 이건희 회장이 이른바 프랑크푸르트 선언, 그걸로 삼성 신경영을 선언한 후에 이제 3년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녹음 테이프입니다. 작년에 월간조선 지면과 유튜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번 일주기를 맞아서는 이건희 육성 테이프를 통해서 이건희의 신경영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직접 이제 삼성 경영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두지휘한 시간은 이 테이프에 담긴 3년 정도,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여기가 거의 전부입니다. 이 시기에 이건희 회장은 신경영, 그 삼성, 지금의 삼성의 토대를 완전히 마련을 했죠. 이 신경영이 30년 후 지금의 삼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에 사상 최대의 매출과 이익, 이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대부분이 반도체와 신형 스마트폰입니다. 거기 실적인데 이 반도체와 휴대폰, 이게 바로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을 시작한 1990년대 초반, 30년 전 이때 목숨을 걸고 일으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장은 국내에 반도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했던 1970년대에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고요. 또 1990년대 이제 그때는 반도체 1위 기업이 됩니다. 지금도 메모리 반도체 부분 1위죠. 이제 미국 인텔 이런 데 다 제치고 1위입니다. 또 그때 1990년대 휴대폰이라고는 이제 벽돌 같은 벽돌폰 아니면 카폰 이런 거밖에 없던 시기였는데 이건희 회장이 이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 국민이 휴대전화를 하나 이상 보유하고 오지에서 전 세계에서 어디든 통화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온다면서 그러니까 휴대폰 생산, 애니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집중해서 생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반도체, 휴대폰 세계 1위 지금도 삼성입니다. IT 강국인 한국을 만든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이건희 회장이 아닌가, 이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1993년에 이건희 회장이 했던 말, 테이프에 녹음된 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1세기엔 개인이 전부 전화를 가지고 세계를 어디를 가도 전화가 다 돼.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바로 집에 전화할 수 있다고. 지금 제1, 제2이동통신 나오는데 곧 제4, 제5통신 시대가 될 거다. 그리고 이 인프라 만드는 걸 미루면 후대에서 우리는 원망을 들을 것이다. 그 10년쯤 지나면 칩 하나로 전 세계에서 신용카드도 되고 전화도 다 되고 이런 세상이 온다. 미국, 일본이 벌써 그런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도 경쟁력을 여기다 맞춰야 된다. 아니 더 앞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수십 시간의 육성을 이제 모두 들어본 제가 판단하건대 이건희 회장의 가장 탁월한 점은 경영 능력,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예측력, 이것이 가장 탁월하다는 판단을 좀 내릴 수 있었습니다. 30년 전 테이프에서 이건희 회장은 이미 스마트폰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국내에 이동전화라는 것 자체가 별로 안 됐대. 이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 시절 사장단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배터리 사업 빨리 시작해라. 소프트웨어 인력을 다 많이 확보해라. 그 우주 산업 곧 대중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장단을 향해서 신사업 계획 빨리 세워라. 이런 시대가 온다. 이러면서 막 닥달을 합니다. 그때 이제 90년대 초면은 반도체도 첨단 산업인데 더 첨단 산업을 빨리 시작해라. 이렇게 이제 하자고 나선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소프트웨어, 배터리 이런 거 전부 다 명실상부한 고부가가치, 고성장 산업이죠. 지금 시대에. 그리고 우주 산업. 이게 대중화될 것이라고 얘기했다는데 테슬라 회장,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민간 기업 세워서 다 우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를 다 예측을 한 겁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에 이건희 회장은 제약업, 바이오 산업 이거 빨리 해야 된다 강조하면서 제약회사 인수하고 병원 만들고 의과대 인수하고 이런 걸 계속 인수하고 새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19 창궐까지는 생각을 못했더라도 어느 정도 대비는 해놓은 셈입니다. 뭐 이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점이 삼성이 자동차 산업에 제대로 진출하려 했던 그 뜻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이건희 회장은 이제 1990년대 초반에 자동차 산업에 진출을 하려 했죠. 근데 그때 경쟁업체는 물론이고 정부가 이제 삼성이 국내 모든 산업을 독식하려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건희 회장이 이런 얘기했죠. 정치는 사류, 관료는 삼류, 기업은 이류,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뭐 우여곡절 끝에 뭐 하긴 했죠. 선거를 앞둔 정부가 이제 삼성 자동차를 허가를 하긴 했는데 온갖 제약이 걸린 반쪽짜리 허가였습니다. 뭐 결국 삼성 자동차 뭐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근데 이건희 회장이 자동차 산업을 이렇게 고집했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뭐 개인적인 취미, 뭐 자동차 너무 좋아했다더라. 그 국내 모든 산업을 다 삼성이 하려 한다더라. 뭐 문어발식으로. 뭐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요. 이건희 회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오로지 국내 자동차 산업에 우리 자동차 업체의 경쟁력, 그리고 한국 자동차를 이제 세계적인 고급 브랜드 차로 만들어야 된다. 이러기 위해서는 자동차 회사가 더 생기고 경쟁을 계속 해야 된다. 그리고 삼성이 자동차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이제 끊임없이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할 만한 한 가지 이야기를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이건희 회장이 계속 뭐라고 했냐면 자동차는 기계가 아닌 전자제품이다. 전자전기장치가 자동차의 70%다. 이 점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철강과 철강, 뭐 중화학 이런 걸 잘 하고 있는데 전자 로봇 산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1위 기업인 삼성이 이 산업들과 상호 파급 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을 꼭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1990년대 초반 그 시대의 로봇, 지금 말로는 AI 인공지능을 지닌 미래형 자동차, 이걸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이 회장이 당시 뭐 계속 이야기했던 그 미래형 자동차, 이걸 들어보면 현재의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 모습에 굉장히 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그때 투지폰이었던 그 휴대폰을 스마트폰으로 진화시키는, 삼성이 이렇게 만드는 기반을 마련했죠. 그렇듯이 그때 기계식 자동차, 지금 우리가 보통 타는 자동차를 미래형 자동차로 이제 진화시키는 그런 꿈과 계획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제 삼성그룹 비서실장이었던 현명관 실장,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삼성이 자동차를 제대로 시작했다면 지금쯤 테슬라를 앞섰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바로 이것은 경영을 혁신하자, 이런 차원보다는 미래를 위한 준비, 이것이 모든 지금 삼성 신경영의 토대가 됐고 지금의 삼성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든 지금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 한 명만 더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얘기를 뭐 기업인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뭐 관료들한테서도 많이 듣습니다. 뭐 물론 일부 부분에서는 평가가 좀 엇갈리기도 하지만 이건희 회장이 불세출의 인물이었던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을 둘러싼 문제들이 좀 차차 해결되면서 우리가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이건희 회장을 추모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